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려고요? 그건 당신들 사정. 배당을 왕창하고 임금 왕창 주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뭔 소리냐. 정도껏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려는 국왕무 회장이 우려를 하는 거지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게 아니지.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조실가를 밀어내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럴 거면 그 돈 다시 나한테 돌려줘. 근데 왜 내 회사 가지고 그래? 아니 뭐 자기 돈 주든가. 왜 회사를 쪼개서 줘? 그러니까 집중투표제는 우리가 표를 의사가 만약 4명이다 그럼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투표인데 집중투표는 야 나 그러면 4명 다 안 하고 그냥 이거 다 포기하고 한 명한테 내 표를 줄게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그 소액주주들은 주식수가 적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4개로 분산을 하면은 판판이 깨집니다. 대주주한테 여기서 깨지고 여기서 깨지고 여기서 깨지고 여기서 깨지고. 근데 이거를 몰아서 한쪽으로 하게 되면은 그나마라도 좀 승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집중투표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제도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법상 원래 있는데 정관을 통해서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 정관 변경을 통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자 그러는 거는 결국은 그 다음 주총까지 염두에 두는 거죠. 이게 사실 주주총회가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안건이 되게 한정적입니다. 뭐 안건이라 그래봐야 뭐 배당금, 사내 이사 선임, 뭐 정관 변경, 뭐 이런 정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기업 경영이라는 그 복잡한 수많은 의사결정을 모든 주주들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할 수도 없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람하고 돈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배당이에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바로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그 자금을 회사 내에서 투자 자금으로 쓸 것인가 이게 배당인 거고 사람은 우리를 대리해서 의사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게 그 이사 선임과 관련한 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이사회나 경영진이 아니라 모든 주주들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이 2가지가 대부분의 안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전자투표제 도입이라든지 뭐 집중투표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을 선임하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진그룹에서는 또 이번에 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그 조현민 부사장을 이사로 선임하려고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공격하는 쪽에서 했던 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이사로 하지 못하게 전관 변경을 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죄를 지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럼 주주들 보기에 좀 보기 안 좋잖아요. 이거는 되게 대의명분적인 차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특정한 그 사람 조현민 씨라는 사람이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저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대의명분 쌓기에는 그런 용도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조실가를 밀어내는 그런 식의 전략들을 좀 쓰고 있었던 거고 이번에 그 HYK의 한우재 대표를 비상무이사로 그리고 사회이사와 감사위원도 선임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진그룹이 그 아버지 조양호 회장 사후에 여기가 이제 형제간의 난을 비롯해서 지배구조가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지분율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진칼에서도 갈등이 일어났던 거고 지금 한진에서도 그런 식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공격해서 이기기 쉽지 않다고. 근데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고 그리고 지분율이 좀 취약한 기업들은 꼭 한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두지 않는 여러 기업들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걸로 보여요. 일단은 한국 기업들이 배당을 너무 안 해줘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한 26% 정도 되는데 이거 정말 많이 올라온 겁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게 26%인데 전 세계 평균이 41%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을 통해서 진짜 주주들이 돈을 다 가져간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정도껏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대출을 받아서 배당을 해줘요. 막 번 돈의 120%, 130%를 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걸 다 빼가고 그 경영진들은 그걸 왜 해주냐? 그럼 주주들이 당장 내 주머니를 꽝꽝하게 채워줬으니까 너를 또 선임해줄게. 그리고 너 연봉 많이 올려. 내가 오케이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을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주주와 경영진 간, 경영진과 노동자 간 이런 것들이 다 이해상충이 발생을 할 때 특정 주주와 특정 경영진이 딱 붙으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배당을 왕창 하고 임금 왕창 주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기업 경쟁력이 훼손되면 노동자들은 다 일자리를 잃게 되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은 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배당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한국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평균 41%보다도 낮지만 신흥국, 우리보다 조금 경제 성장이 낮은 신흥국의 36%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참 배당을 늘려달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번에 되게 재밌었던 배당에 관해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었던 그 사건 중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 애널리스트가 아니 당신들 현금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캐시플로우 대비 뭐 얼마를 배당하고 배당을 늘린다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감안하더라도 당신들 현금이 너무 많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기업이 경영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현금을 든든하게 가지고 있어요. 좋잖아요. 뭔가 잘했고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곳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그 돈을 벌어서 굴려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예요. 망치가 못질을 잘했다고 해서 야, 너 망치 일 잘했으니까 그동안 고생했다. 옆에서 좀 쉬어. 그러면 그 망치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망치는 돈을 못질을 잘해야 되고 못질을 잘해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망치를 하나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2배로 박아야 돼요. 이게 어떤 식의 지표로 나타나냐면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투자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번다. 내가 자기 자본이 10억인데 1억을 벌어요. 그럼 이익률이 한 10% 되죠. 근데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를 벌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기업에다 맡기는 겁니다. 기업님, 당신은 10%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내 돈의 10%를 가져다가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1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ROE가 10%가 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그럼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또 1억을 벌어요. 그러면 아까 1억을 벌었으니까 자기 자본 10억에 1억. 11억이죠. 거기에 1억. 그러면 이익률이 9%로 줄어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또 1억을 벌었어요. 근데 자기 자본은 더 커졌어. 8%, 7%, 6% 계속 줄어들게 돼요. 기업이 똑같은 돈을 벌어도 매년 따박따박 돈을 벌어도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늘리지 않으면 이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뭐 3%, 4%까지 낮아졌다고 해보죠.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보다 돈을 잘 버니까 내가 너한테 맡긴 건데 그 현금을 쌓아놓고 왜 가만히 있어? 그럴 거면 그 돈 다시 나한테 돌려줘. 나 다른 데 투자할래.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배당입니다. 너가 그렇게 자본을 효율성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것보다 아니면 다른 기업보다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돈 차라리 나한테 돌려줘. 그 돈 가지고 나 다른 데 투자할 거야. 이게 배당이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아니 지금 너무 현금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이고 사장님 돈 많이 버셨는데 현금 많으셔서 아이고 너무 부담스러우시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너네는 지금 자본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고 삼성전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되게 재밌었는데 저희가 최근 3년간 신규 투자를 잘 못해서 현금 보유 위험이 매우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위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적을 회사가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잘 못해서 현금이 많아졌고 이것은 우리에게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배당을 많이 확대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M&A를 하겠다. 이거를 현금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 현금을 더 잘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를 인수를 하고 전체적인 파이를 좀 더 클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설비 쪽이 지금 굉장히 좀 핫하거든요.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신규 투자도 우리가 더 많이 하겠다.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연간 막 100조씩 투자한다고 막 얘기할 때 우와 막 그랬잖아요. 야 삼성은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그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을 갖고 있는다는 거.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왜 의견이 많이 오느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 적었다는 거고 배당이 적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기업 중에서 무조건 배당을 다 늘려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주주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그런 차원에서 자기 자본을 많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좀 더 주주들은 적극적으로 배당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당을 받아가면은 자기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기업은 ROE가 높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배당을 해주는 게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보실 때 배당을 무조건 많이 해주는 게 좋다, 많이 적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주주들의 자금인 자기 자본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가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분쟁은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평화는 좋다. 예, 물론 저의 소원도 평화입니다만 이게 기업 지배 구조에서 분쟁과 평화는 그렇게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LG는 인화의 LG. 그래서 뭔가 형제 간의 우애도 좋고 경영권 분쟁도 없고 되게 좋은 기업으로 인식이 많이 되는데 이번에 주총 안건으로 올라왔던 게 LG그룹의 계열 분리 안건이 있어요. 이게 구광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구본준 부회장이 하우시스를 비롯한 몇 개의 계열사를 가져가서 LX그룹 지주라는 거를 설립하는 안건이에요. 이제 LG그룹을 쪼개는 거죠. 이유가 그 LG그룹은 장자상속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분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GS가 분리되고 LGLS가 분리되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경영권 분쟁 없이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번에도 혹시 그 삼촌이 조카인 구광모 회장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 없이 평화롭게 분리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려를 누가 하는 걸까요? 우려는 구광모 회장이 우려를 하는 거지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LG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그 회사가 더 성장하고 더 잘 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계열 분리를 하는 이유가 작은아버지하고 조카가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분리를 한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나는 주주면은 이게 기업 가치를 얼마나 높이느냐로 나를 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려고요? 아 그건 당신들 사정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봤을 때 다들 그런 생각도 했었고 LG가 계열 분리할 거다.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는 그냥 어느 정도 용납이 돼요. 근데 이게 미국계 헤지펀드 하나가 이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뭔 소리냐. 아니 기업을 분리하는데 이유가 니네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라고? 가족 간의 화해? 우애? 뭐 인화? 근데 왜 내 회사 가지고 그래? 아니 뭐 자기 돈 주든가 왜 회사를 쪼개서 줘? 이건 너 혼자 거가 아니잖아 라는 것이 지금 그 헤지펀드의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도 되게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전까지 평화로운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평화가 누구의 평화냐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주주총회가 이번에 LG의 주주총회. 물론 거기도 제 대주주분율이 높고 기관들이 그렇게 뭐 분쟁이 생겨서 막 여기를 어떻게 막 의사결정을 되게 어렵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됐어요. 아무리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박창구 회장과 박철환 상무가 화해를 한다. 그래서 되게 좋게 끝나는 것 같다. 좋게가 누구 좋게냐는 거야. 그럼 오히려 거기는 화해를 하는데 오히려 주주들이 반대를 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LG 주총 안건 역시 계열 분리라는 것이 과연 그 기업의 독립적인 경영을 통해서 양쪽 모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특수관계인들끼리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를 보는 안건이라 사실 이거에 반대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면서 그 경영을 하는 쪽에서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ESG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ESG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ESG는 환경도 생각하고 사회도 생각하고 투명하게 지표로 조명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이라는 게 뭔지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나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이 상충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녹여내느냐가 ESG라는 걸로 많이 녹아져 있는데 이것에 아직까지 문화적으로 정책하는 데는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ESG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는데 특히 ESG 중에 하나가 그 미디어의 변화도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예전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중들에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ESG에는 되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투자 관련한 부분들, 규제 관련한 부분들 이거 되게 많은데 제가 미디어에 종사하다 보니까 미디어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 하나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게 전사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진짜 눈 감고 귀 닫고 알지 못하게 지나갔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수많은 공장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던 일들이 그전에는 우리 눈앞에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넓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지배구조 관련한 부분들인데, 지배구조 관련한 부분에서도 소액주주들이 어떤 정보의 접근성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데 접근을 못함으로써 생겨났던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 이렇게 강하게 지배구조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기업 거버넌스 포럼 같은 것도 예전이었으면 정말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보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채널을 통해서 넓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됐고, 그 한 명 한 명의 어떤 작은 힘들이 예전에는 분산이 되었었다 그러면 지금은 미디어라는 것을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세력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옛날처럼 그냥 뭐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식의 지배구조,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투명하다 착하다는 이게 뭐 경영을 잘하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이거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미디어의 발전과 소액주주의 결집과 이들의 어떤 세력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협, 그리고 그 위협에 대처하는 대주주의 자세, 경영진의 자세, 이런 태도들이 변하면서 우리 어떤 주주권 향상과 더불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수많은 분쟁들, 다툼들,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런 갈등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몰래 하려고 그러던 걸 못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다 행복해지고 지속 가능한 경영에 가능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